이번 중동 전쟁에서 이란의 전투기가 완전 박살나버렸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 기자들은 진작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며 혀를 차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가장 안심한 건 바로 사우디였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맺은 거액의 계약이 이제서야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두바이였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마천루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중동 에너지 시장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분기별 수요 예측 자료였어요. 숫자들을 엑셀에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지루한 작업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상사였습니다. 켜자마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임스, 지금 뉴스 보고 있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입니까? 상사가 말했어요. 사우디 동부가 방금 저녁 정전됐어. 지금 당장 확인해봐.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브라우저를 열었어요. 알자지라가 속보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우디 동부 지역 완전 정전. 전력망 붕괴. 사진이 떴습니다. 어두워진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검은 실루엣으로만 보였습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멈춰 있었어요. 신호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후 5시경 주요 변전소에서 과부하 발생, 연쇄 차단, 전체 그리드 마비, 복구 시간 미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지도가 나타났어요. 정전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광범위했어요. 주요 도시 전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봤어요. 현지인들이 올린 영상 링크가 있었습니다. 클릭했어요. 어두운 거리를 찍은 핸드폰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있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다급했어요. 아이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영상을 끄고 다시 기사로 돌아왔어요. 병원들은 비상 발전기로 가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제한적이라고요. 수십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썼어요. 산업단지도 멈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 정전이 아닙니다. 인프라 붕괴였어요.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긴급회의 소집. 내일 오전 8시 화상. 저는 시계를 봤어요. 밤 9시였습니다. 집에 가야 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뉴스를 확인했어요.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긴급 성명 발표 예정. 저는 성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는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국경 너머는 어두울 겁니다. 1시간쯤 지났어요. 알림이 떴습니다. 클릭했어요. 성명서였습니다. 아랍어와 영어 병기였어요. 영어 부분을 읽었습니다. 국가 전력 안정화를 위해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4기 건설을 긴급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입찰 공고는 3개월 내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기술 검증 절차를 단축한다고 썼어요.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4기, 원전이요. 3개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발주가 아니었어요. 지정학적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짓느냐에 따라 향후 수십 년 관계가 결정되는 거였어요. 연료 공급, 기술 이전, 유지보수 계약, 운영 인력 교육, 모든 게 묶여 있었습니다. 한번 파트너를 정하면 수십 년 갑니다. 바꿀 수 없어요. 원전은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예상 입찰 참여국을 적었어요.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 미국 각국 장단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50년 경험이 있었어요.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신뢰가 높았어요. 하지만 느렸습니다. 공기 지연이 잦았어요. 비용도 비쌌습니다. 러시아는 가격이 쌌어요. 빠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컸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복잡했습니다. 중국은 빨랐습니다. 자금도 풍부했어요. 하지만 안전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방 인증을 받지 못한 모델들이 많았어요. 한국은 중간이었습니다. 빠르고 저렴한데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성공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국은 기술력은 최고였지만 비쌌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복잡했어요.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두바이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 너머 사우디는 어두웠을 겁니다. 비상 발전기만 돌아가는 도시였어요. 그 어둠이 뭘 바꿀지 아직 몰랐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들었어요. 업계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미 기사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사우디 원전 발주,
글로벌 경쟁 예고. 댓글란을 봤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썼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먼저 움직일 거다. 다른 사람이 답했어요. 당연하지.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을 거야. 저는 그 댓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을 거예요. 프랑스는 빨랐어요. 정치적 연결도 탄탄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회의에서 뭘 물어볼까? 누가 유리한가? 우리는 누구를 지지해야 하나?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로비에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더웠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남아있었어요. 밤인데도 30도는 넘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어요.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불빛들, 공사 중인 빌딩들, 고속도로, 모든 게 전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신호등, 가로등, 네온 사인,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지금 멈춰 있었어요. 그 멈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정전 경험을 떠올렸어요. 뉴욕이었습니다. 여름이었어요. 에어컨이 꺼졌습니다. 1시간 만에 건물이 찜통이 됐어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게 겨우 몇 시간이었어요. 지금 사우디는 며칠째 어둠 속입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기, 수조 달러 규모, 수십 년 동맹, 누가 가져갈까? 프랑스가 먼저 움직일 거라는 댓글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공격적이었어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작년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따냈었어요. 모두가 놀랐었습니다. 프랑스를 이긴 거였어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알림이 떠 있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사우디 국왕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속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시작됐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상이었어요. 워싱턴 본부와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상사가 보였어요. 옆에 국무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 어제 성명 봤지? 네, 봤습니다. 상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프랑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서 소식 봤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오늘 새벽에 프랑스 국영 원전 기업 대표가 리야드로 날아갔어.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요. 상사가 웃었어요. 그들은 빨라. 항상 그랬지. 화면에 자료가 공유됐습니다. 프랑스 원전 기업 로고가 보였어요. 오래된 회사였습니다. 60년 넘는 역사가 있었어요. 국무부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왕궁에서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회담이래요. 하지만 결과는 곧 나올 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들이 뭘 제시할까요? 상사가 대답했습니다. 경험이지. 50년 넘게 원전을 지어왔다는 거, 신뢰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할 거야.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중동에서 신뢰가 높습니다. 프랑스는 오래된 파트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중동과 역사가 깊었습니다. 식민지 시대부터요. 복잡한 관계였지만 끈이 있었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화면이 전환됐어요. 프랑스 언론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아시아 원전 기술, 안전성 검증 부족.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익명의 원전 전문가였습니다. 아시아 업체들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장기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특히 안전 문화가 유럽과 다르다고 썼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작됐구나. 프레임 씌우기가요. 국무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거죠. 저는 물었어요. 한국이 입찰 의사를 밝혔습니까?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공식 성명 냈어. 조용하게 했지만 업계는 다 알아. 저는 한국 측 자료를 찾았어요.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 실적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완공했어요. 현재 운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뿐이었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그걸 알아. 그래서 경험을 강조하는 거지. 화면이 다시 전환됐어요. 이번엔 다른 프랑스 언론이었습니다. 제목이 더 직접적이었어요. 중동 원전. 검증된 파트너 필요. 기사는 과거 원전 사고들을 언급했습니다. 후쿠시마도 나왔어요.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험 없는 업체에 맡기는 건 위험하다고 썼어요. 저는 기사를 보며 불편했습니다. 논리는 맞았어요. 안전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의도적이었어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국무부 직원이 말했습니다. 조율된 거예요. 정부와 언론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는 항상 그래. 국가 단위로 움직여.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입장은 뭡니까? 상사가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없어. 지켜보는 거야. 하지만 한국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어. 아랍에미리트 실적이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어요. 각국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러시아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가장 빨랐어요. 이미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의자에 기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 아침이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아직 어두울 겁니다. 복구가 더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 어둠이 그들을 다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소식이 왔습니다. 프랑스 회담 결과였어요. 사우디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측 반응이 달랐어요.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봤어요. 프랑스 원전 기업 대표가 나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양복이 말끔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50년 이상 원전을 건설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짓는 회사입니다. 중동은 우리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경쟁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쟁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원전은 다른 프로젝트와 다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검증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곧 다른 업체는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생각했어요. 프랑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미 이긴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또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영국 언론이었어요. 프랑스의 중동 원전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프랑스가 어떻게 중동 시장을 장악해왔는지 다뤘어요. 정치적 연결, 기술 우위, 장기 파트너십, 모든 게 유리했습니다. 기사 끝에 전문가 코멘트가 있었어요. 이번 입찰도 프랑스가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두바이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국경 너머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사우디는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어요. 부분 복구만 됐다고 했습니다. 주요 도시는 돌아왔지만 외곽은 여전히 정전이었어요. 그 불안이 결정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거였어요. 한국 측 반응 모니터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뉴스 사이트를 열었어요. 기사들을 찾았습니다. 프랑스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공식 성명은 없었어요. 업계 관계자 인터뷰만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도 경쟁력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실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방어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뒤처지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이미 왕궁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언론도 장악했어요. 프레임도 만들었습니다. 안전이냐 모험이냐 검증이냐 도박이냐 선택은 명확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준비된 각본 같았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메모했습니다. 프랑스 타임라인을 적었어요. 정전 발생, 친서 발송, 대표 방문, 회담, 언론 공세, 모든 게 24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어요.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사가 자료를 펼쳤어요. 사우디 입찰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각국 현황을 정리한 파일이 있었어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프랑스 어떻게 보나? 저는 대답했어요. 강력합니다. 이미 관계를 구축했고 언론도 장악했어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는요?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복잡합니다. 중국은요? 빠르고 자금도 많지만 안전성 논란이 있어요. 상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한국은요?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 자료가 나타났어요.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 실적이 보였습니다. 완공 시기, 예산, 성능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상사가 숫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실적은 좋습니다. 상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건설기간 비교표가 나왔어요. 유럽 평균과 한국을 비교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짧았어요. 약 20% 정도 빨랐습니다. 상사가 숫자를 가리켰어요. 이게 맞나? 네.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상사가 다음 자료를 봤습니다. 예산 초과율이었어요. 유럽은
평균 30% 이상 초과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젝트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공기가 10년 넘게 지연됐었어요. 예산은 3배로 불어났습니다. 상사가 그 숫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프랑스가 이렇게 지연이 많았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상사가 한국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예산 내에서 완공됐어요. 지연도 최소였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이 낫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상사가 저를 봤어요. 뭔가?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운영 경험 비교였어요. 프랑스는 수십 개 원전을 수십 년간 운영했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하나뿐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몇 년 됐습니다. 상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이게 문제구나. 네. 경험이 부족해 보입니다. 상사가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참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안전성은요? 저는 자료를 찾았어요. 안전 등급 비교표였습니다. 한국 원전은 국제 기준을 충족했어요. 검증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기 운영 데이터는 없었어요. 프랑스는 수십 년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사고율도 낮았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좋은데 경험이 짧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상사가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상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중동 원전을 유럽에 전부 넘겨도 되는가? 그 질문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말을 이었어요. 프랑스가 다 가져가면 우리 입지는 약해져. 중동 에너지 시장에서 밀려나는 거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전은 단순 발전소가 아니었어요.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누가 짓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결정됐어요. 상사가 한국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좋아. 빠르고 저렴해. 하지만 믿을 수 있나? 그게 문제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성공했어요. 상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나로는 부족해. 원전은 수십 년 가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 한국이 끝까지 갈 수 있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사가 맞았어요. 원전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해야 했어요. 상사가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톰이 들어왔어요. 기술 담당이었습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한국 원전 기술 어떻게 보나? 톰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기술 사양서였어요. 한국 모델과 프랑스 모델을 비교한 거였습니다. 톰이 설명했습니다. 기술 수준은 거의 동등합니다. 안전 시스템도 유사해요. 상사가 물었어요. 차이는요? 톰이 대답했습니다. 운영 경험입니다. 프랑스는 수십 년 데이터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다 겪었습니다. 해결 방법도 알고 있고요. 한국은요? 아직 모릅니다. 데이터가 부족해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리스크구나. 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운영은 순조롭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몇 년 됐나? 5년쯤요. 상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5년, 프랑스는 50년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정리하자. 한국은 빠르고 저렴해. 기술도 괜찮아. 하지만 경험이 부족해.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장기 데이터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우리 입장은 뭐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결정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상사가 저를 봤습니다. 왜? 데이터는 좋지만 검증이 더 필요합니다. 실제 입찰에서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해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지켜보자. 하지만 프랑스를 무시할 순 없어. 그들은 검증됐으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왜?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20% 빠르고 예산 초과가 없어요. 무시하기엔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상사가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열어두자. 하지만 안전성 질문은 계속 던져. 확실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안전성은요?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답할 수 있을까? 아니면 프랑스 프레임에 갇힐까? 창밖 비가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쳤어요. 저는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었어요. 답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입찰이 공식화됐어요. 사우디 에너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5곳이었어요.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 미국 컨소시엄. 저는 명단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임스, 보험 쪽 확인해봐. 뭔가 움직이고 있어. 저는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상사가 말했습니다. 국제 원전 보험 풀에서
조건 수정했다는 얘기가 들려 확인 좀 해봐. 전화를 끊고 저는 보험 풀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폴. 사우디 입찰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폴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뭔데? 보험 조건이 바뀌었다는데요. 폴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인데. 하지만 사실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폴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쪽 보험료가 조정됐어. 얼마나요? 상당히 올랐어. 저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구체적으로요. 폴이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비 약 40% 높아. 저는 숫자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폴이 대답했어요. 운영 경험 부족이래. 리스크 평가에서 그렇게 나왔대.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리스크 평가요? 네. 장기 운영 데이터가 없으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지. 저는 생각했어요. 논리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이상했어요. 입찰 공식화 직후였으니까요. 폴. 이게 언제 결정됐습니까? 폴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흘 전쯤. 누가 요청했어요? 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말하기 어려운데.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폴, 우리잖아. 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의견서가 왔어. 안전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프랑스 정부요? 네. 외교 채널 통해서 정식 문서야. 저는 메모했습니다. 의견서 내용은요? 폴이 대답했어요. 신규 시장 진입자에 대한 보험 기준 강화래. 특히 중동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은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신규 시장 진입자, 한국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다른 업체들은요? 폴이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그대로야. 러시아랑 중국도 조정 없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는 물었어요. 한국만요? 폴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저는 전화를 끊고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상사가 들으며 중얼거렸어요. 시작됐구나. 뭐가요? 압박이지. 프랑스가 움직이고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데이터 더 모아. 언제 결정됐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타임라인 정리해봐. 저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보험 풀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이틀 뒤 받았어요. 문서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일주일 전에 열렸어요. 참석자 명단을 봤습니다. 프랑스 보험사 대표가 있었어요. 영국, 독일 대표도 있었습니다. 안건을 확인했습니다. 중동 원전 프로젝트 리스크 재평가 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신규 진입자에 대한 검증 강화 필요. 영국 대표가 동의했어요. 독일 대표도 찬성했습니다. 결론은 보험료 조정이었어요. 경험 부족 업체에 대한 추가 프리미엄 부과. 저는 문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조율됐어요. 프랑스가 주도하고 유럽이 따라간 거였습니다. 상사에게 회의록을 보냈어요.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봤어. 이거 완전히 조율된 거야. 네, 명확합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의견서 날짜 확인해봐. 저는 외교 채널 기록을 뒤졌어요. 찾았습니다. 프랑스 외교부에서 보험 풀에 보낸 문서였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보험 풀 회의 이틀 전이었어요.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입찰 공식화, 프랑스 의견서 발송, 보험 풀 회의, 보험료 조정, 모든 게 일주일 안에 일어났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계획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가 입찰 공식화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겁니다.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 보험사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한국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한국 반응은요? 저는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보험료 인상 들었습니다. 네. 통보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40%는 너무 큽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입찰 포기하십니까? 담당자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발이 내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가 첫 번째 레버를 당긴 거였어요. 보험료요.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까? 다음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업계 매체였어요. 한국 원전 입찰, 보험료 장벽. 기사를 읽었습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한국 경쟁력 약화 우려라고 썼어요. 전문가 코멘트가 실려 있었습니다. 보험료는 리스크를 반영한다.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다. 저는 기사를 보며 불편했어요. 시장이 판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만든 거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이 불리해진 겁니다. 상사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는 자료를 들고 갔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버틸 수 있나? 저는 계산서를 보여줬어요. 보험료 40% 인상하면 전체 예산이 10%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져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가 노린 게 그거구나. 네. 한국의 강점을 없앤 겁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우리 입장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요. 상사가 창밖을 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입찰 일정표를 보고 있었어요. 기술 서류 제출 마감이 한 달 남았습니다. 각국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측이었어요. 담당자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제임스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 제어봉 모듈 출하가 지연됐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제어봉 모듈이요. 네. 핵심 부품입니다. 이게 없으면 서류를 완성할 수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공급사가 어딥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유럽 하청업체입니다. 독일 회사예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독일이요? 네. 저희가 3년째 거래하던 곳입니다.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추가 안전 검사래요. 제품 출하 전에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통보받았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추가 검사요? 네. 며칠 전에 갑자기 통보가 왔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타이밍이 이상했어요. 입찰 마감을 한 달 앞두고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검사에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3주래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3주면 입찰 마감 일주일 전이었어요.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류 작업까지 하면 빠듯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일정이 밀리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어요. 제임스 씨.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독일 공급사 정보를 찾았어요.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웹사이트가 나타났어요. 연역을 봤습니다. 오래된 회사였어요. 60년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요 고객사를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원전 기업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더 찾아봤어요. 지분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모 회사가 있었어요. 프랑스 산업 그룹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 공급사 마이너스 독일 하청업체 마이너스 프랑스 모 회사 연결되어 있었어요.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사가 받았어요. 뭔데? 한국 쪽에서 부품 출하 지연됐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부품? 제어봉 모듈이요. 독일 업체가 추가 검사한답니다. 상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공급사 어디야? 독일 회사인데 프랑스 계열사입니다. 상사가 욕을 했어요. 또 시작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료에 이어 두 번째였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반응 계속 모니터링해.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예요. 새 업체 선정하고 검증받으려면 2달은 걸립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입찰을요? 포기해야 합니다. 담당자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자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체 제작 라인이 있긴 합니다. 자체 제작이요? 네. 저희 공장에 설비가 있어요. 원래 외주를 쓰는 게 효율적이라서 안 썼는데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만들 수 있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빠듯해요. 얼마나 걸립니까? 라인 재가동하고 테스트까지 최소 2주는 필요합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2주면 입찰 마감 2주 전이었어요. 가능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유는 없었어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담당자가 한참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부에 보고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상사가 물었어요. 한국이 자체 제작한대.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위험하네. 새 라인 가동하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검증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상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또 이기는 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한국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자체 제작 추진한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라인 가동 시작합니다. 확신하십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출 순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리스크는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어요. 독일 업체 기다리면 입찰 못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연락 주세요. 네. 진행 상황 공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도박을 하는 거였어요. 새 라인으로
핵심 부품을 만드는 거요. 성공하면 살아남습니다. 실패하면 끝이에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프랑스가 알면 공격할 거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뉴스가 떴어요. 유럽 언론이었습니다. 한국 원전 부품 공급 차질.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이 핵심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공급망 관리 미숙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기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랐어요. 한국이 결정한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누가 흘린 거였어요? 독일 공급사였을 겁니다. 아니면 프랑스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요? 댓글을 봤습니다. 역시 경험 부족이다. 공급망도 제대로 못 관리하는데 원전을 짓겠다고 위험한 선택이다. 저는 댓글을 보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지금 위기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상사였습니다. 뉴스 봤어? 네, 봤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한국 끝난 거 아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자체 제작하면 되니까요. 상사가 웃었어요. 2주 만에 새 라인으로 검증까지 받아서 가능하다고 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이겼어. 한국은 입찰도 못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일까? 한국이 여기서 무너질까? 아니면 또 뭔가 해낼까? 답은 2주 뒤에 나올 거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어요. 그때 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측이었어요. 제목이 간단했습니다. 공장 가동 시작.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공장 내부였어요. 거대한 설비들이 보였습니다. 압력 용기 제작 라인이었어요.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이었어요.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썼습니다. 담당자가 메시지를 남겼어요. 고강도 강제 단조 시작했습니다. 열처리 스케줄 확정했어요. 초음파 검사 준비 중입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하고 있었어요. 상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진짜 만드네. 네,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미친 거 아냐? 2주 만에 핵심 부품을 만든다고. 저는 대답했어요. 그들은 자신 있나 봅니다.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켜보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 측 업데이트를 받았어요. 단조 완료, 열처리 진행 중. 가공 시작.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뭡니까? 첫 검사에서 미세 결함이 발견됐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어디서요? 용접 부위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걸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심각합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출하할 수 없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라인을 중단했어요. 원인 분석 중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시간은요? 모르겠습니다. 원인 찾고 수정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끝났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새 라인이라 그래. 검증 안 된 공정으로 핵심 부품 만들려니까. 당연한 결과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유럽 언론이었어요. 한국 원전 부품 결함 발생. 저는 기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제작 중인 핵심 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정 검증 실패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전문가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익명의 원전 전문가였습니다. 성급한 결정의 결과다. 검증되지 않은 공정으로 핵심 부품을 만드는 건 무모하다고 했어요.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며 놀랐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결함 발견된 지 몇 시간 만이었어요. 누가 흘린 거였습니다. 공장 내부 아니면 검사기관이었어요. 아니면 프랑스가 미리 알고 대기하고 있었거나요. 다른 언론도 따라붙었습니다. 프랑스 주요 일간지였어요.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한국 원전의 위험한 도박. 기사는 한국의 자체 제작 결정을 비판했어요. 경험 없는 시도라고 썼습니다. 이런 업체에 수조 달러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댓글을 봤습니다. 역시 나였다.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프랑스가 답이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랑스가 원하던 그림이었어요. 한국이 실패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그들은 즉시 성명을 냈습니다. 프랑스 원전 기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생중계를 봤습니다. 대표가 단상에 섰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원전은 수십 년간은 시설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만들 수 없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례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예상된 일이에요. 경험이 부족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프랑스는 다릅니까?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5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어요. 검증된 공정, 숙련된 인력, 완벽한 품질 관리. 그게 우리 강점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한국이 넘어진 순간 프랑스가 올라섰어요. 그날 저녁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임스, 한국 포기한대. 저는 놀랐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비공식이지만 들려오는 얘기가 그래. 입찰 철회 검토 중이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부품도 못 만드는데 뭘 어떻게 해. 프랑스 이겼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어요. 도시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찰 철회 소식 사실입니까? 답장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사무실을 나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담당자였어요. 저는 급하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담당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했습니다. 제임스 씨, 철회 안 합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계속합니다. 문제 해결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함을요? 네. 원인 찾았습니다. 열처리 곡선 문제였어요. 재설계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언제요? 지금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기술진이 이틀 밤샘 작업했어요. 열처리 온도 조정하고 단조 압력 재설정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통과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틀 만에요. 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두 번째 검사는요? 내일 시작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우린 멈추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사가 받았어요. 뭔데? 한국이 계속한답니다. 상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문제 해결했대요. 이틀 만에 재설계했답니다. 상사가 욕을 했어요. 미친놈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미쳤나 봅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 덮인 워싱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검사 결과였습니다. 오전 내내 전화를 붙잡고 있었어요. 점심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자였어요. 저는 급하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통과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초음파 검사 완료했어요. 결함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제 국제인증기관 검증만 남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옵니까? 내일입니다. 빠르네요. 담당자가 웃었어요. 긴급 요청했습니다. 비용 더 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상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진짜 해냈어. 아직 최종 검증 남았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그래도 대단하네. 이틀 만에 문제 해결했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다음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인증기관 도착했대요. 검증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긴장했어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측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검증 완료. 첨부 파일을 열었어요. 인증서였습니다. 국제인증기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모든 항목이 합격이었습니다. 강도, 내구성,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어요. 담당자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부품 의존을 끊어냈습니다.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듭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프랑스가 막으려 했던 걸 뚫어낸 겁니다. 독일 공급사를 통제해서 한국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자체 제작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상사에게 인증서를 보냈습니다.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거 진짜야. 네, 확인했습니다. 상사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프랑스 반응 궁금하네. 저는 웃었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부품 자체 제작 성공.
국제 인증 완료. 보도 자료를 냈어요. 기술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유럽 공급사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썼어요. 저는 보도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공격을 방어로만 쓰지 않았어요.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자체 제작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업계 뉴스가 따라붙었어요. 한국 원전 위기를 기회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부품 결함 발견 후 이틀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썼어요. 이례적인 속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 코멘트가 실려 있었어요. 이번 사례는 한국의 기술 대응력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댓글을 봤어요. 반응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하다. 위기 대응이 빠르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프랑스가 만든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프랑스 쪽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용했어요. 공식 성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언론이 움직였어요. 한국 부품, 장기 신뢰성 미지수. 기사를 읽었습니다. 검증은 통과했지만 장기 운영 데이터가 없다고 썼어요. 단기 성공이 장기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보며 생각했어요. 논리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한국이 이미 증명을 했으니까요. 상사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갔어요.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한국 상황 정리해보자. 저는 타임라인을 보여줬습니다. 독일 공급사 출하 지연, 자체 제작 결정, 첫 검사 결함 발견, 이틀 만에 재설계, 두 번째 검사 통과, 국제 인증 완료. 모든 게 2주 안에 일어났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어요. 믿기지 않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나올까요? 상사가 대답했어요. 다른 걸 공격하겠지. 장기 신뢰성이나 운영 경험 같은 거. 저는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프랑스 언론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힘이 약해졌어. 한국이 실제로 해냈으니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프랑스가 첫 번째 레버를 당겼습니다. 보험료였어요. 한국은 버텼습니다. 두 번째 레버는 공급망이었어요. 한국은 뚫어냈습니다. 이제 뭘 할까? 그날 저녁 한국 담당자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공장이었어요. 완성된 부품이 보였습니다. 제어봉 모듈이었어요.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다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출하 준비 완료. 입찰 서류 작성 시작합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들은 정말 해냈습니다. 프랑스가 막으려 했던 걸 돌파했어요. 상사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사가 답장을 보냈어요. 대단한 놈들이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요. 며칠 뒤 업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비엔나였어요. 저는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표를 했어요. 화면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자체 제작 사례를 발표했어요. 문제 발생부터 해결까지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이틀 만에 재설계했느냐? 검증은 어떻게 통과했느냐? 한국 대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진이 밤샘 작업했다.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국제 기준을 철저히 따랐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몇 주 전과 달랐어요. 그때는 방어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어요. 증명을 했으니까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상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발표 봤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나도 봤어. 분위기가 바뀌었지. 네.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긴장하겠네.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벽을 하나 넘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뭘지 궁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입찰 서류 제출이 끝났어요. 각국이 제출했습니다. 프랑스, 한국, 러시아, 중국, 사우디가 검토 중이었어요. 결과는 2달 뒤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담당자였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제임스 씨,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우디 건설 부지입니다. 시범 타설 중인데요. 저는 놀랐어요. 벌써 시작했습니까? 네. 사전 승인 받아서 기초 작업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콘크리트 타설 중에 미세 균열이 발생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원인은요? 지열입니다. 예상보다 높아요. 콘크리트가 빨리 경화되면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심각합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현장 중단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랑스가 알면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사우디 측이 전체 입찰 참가자에게 통보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응 방안은요. 검토 중입니다. 48시간 안에 해결책 제시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문제야. 시범 작업입니다. 본 공사는 아니에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프랑스가 물고 늘어질 거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시간 뒤 프랑스 측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도 자료였어요. 즉시 배포됐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한국 시공 설계 검증 부족 드러나. 내용을 읽었습니다. 현장에서 균열이 발생한 건 사전조사 미흡 때문이라고 썼어요. 지열 데이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형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보도자료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빨랐어요. 문제 발생 2시간 만이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언론이 따라붙었어요. 주요 일간지들이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원전 건설 첫 단추부터 삐걱. 사우디 현장 균열 사고. 안전성 우려, 설계 능력 의문 제기. 저는 기사들을 읽으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중단됐어요. 댓글을 봤습니다. 역시 경험 부족이다. 기초도 제대로 못하면서 원전을 짓겠다고. 위험한 선택이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프랑스 보도자료 봤어? 네, 봤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한국 끝난 거 아냐? 아직 48시간 남았어요. 상사가 웃었습니다. 48시간에 뭘 해? 지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프랑스가 이겼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정말 끝일까?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였어요. 제임스 씨, 해결책 찾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요? 네. 밤새 작업했어요. 뭡니까? 지열 차단 보강입니다. 콘크리트 배합 수정하고 냉각 파이프 추가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검증은요? 시뮬레이션 통과했습니다. 사우디 기술위원회에 제출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반응은요? 검토 중입니다. 오늘 안에 답 나옵니다. 전화를 끊고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랑 실제는 달라. 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켜보자. 오후에 사우디에서 답이 왔습니다. 승인이었어요. 재타설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승인 났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 번의 기회뿐입니다. 실패하면 끝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하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사진이 왔어요. 건설 부지였습니다.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었어요.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균열이 없었어요. 담당자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재타설 성공. 검사 통과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작업자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상사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진짜 해냈네. 네. 48시간 만에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사흘 뒤 사우디 발주처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팀 현장 문제 해결 완료. 재타설 성공. 품질 기준 충족.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발표문을 보며 놀랐습니다. 사우디가 직접 한국을 칭찬한 겁니다. 이례적이었어요. 업계 뉴스가 따라붙었습니다. 한국 현장 위기 48시간 만에 해결. 기사를 읽었어요. 지열 문제를 빠르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썼습니다. 현장 대응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어요. 전문가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우디 기술위원장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즉시 움직였어요. 48시간 만에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딱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보험료 인상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부품 지연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함 발견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현장 균열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반응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이 정도 대응력이면 믿을만하다.
위기 관리가 훌륭하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론이 역전되고 있었어요. 프랑스가 만든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프랑스 쪽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용했어요. 공식 성명은 없었습니다. 언론도 보도를 줄였어요. 저는 그 침묵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였어요. 상사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갔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정리해보자. 저는 타임라인을 보여줬어요. 보험료 인상, 부품 지연, 자체 제작 성공, 현장 균열, 48시간 해결, 모든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어요. 패턴이 보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프랑스가 압박하면 한국이 돌파합니다.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나올까요? 상사가 대답했어요. 다른 걸 찾겠지. 하지만 힘이 약해졌어. 한국이 계속 증명하고 있으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또 하나의 벽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사우디가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고요.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일상적인 체크였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CNN이었습니다. 저는 클릭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나타났어요.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을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험료 인상, 부품 문제, 현장 균열, 모든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논조가 달랐어요.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분석이었어요. 기자는 각 위기마다 한국의 대응 시간을 적었습니다. 부품 문제 2주, 현장 균열 48시간. 그리고 물었어요. 이게 정말 문제인가? 아니면 새로운 표준인가? 저는 기사를 보며 놀랐습니다. CNN이었어요. 미국 주류 언론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빠른 게 나쁜 건 아니다. 위기 대응이 중요하다. 결과가 말해준다. 저는 상사에게 기사를 보냈습니다. 상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 네, 느껴집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언론도 확인해봐. 저는 영국 매체를 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였습니다. 기사가 있었어요. 원전 건설의 새로운 패러다임. 내용을 읽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원전 건설은 느렸다고 썼어요. 유럽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기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 완공 시기, 예산 준수율, 현재까지 운영 기록 모두 좋았어요. 그리고 최근 위기 대응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프랑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했다고 썼어요. 저는 기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레임이 바뀌고 있었어요. 빠름은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경쟁력이었어요. 다음은 독일 매체였습니다. 슈피겔이었어요. 기사 제목이 도발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원전의 지연 사례 재조명. 저는 숨을 참고 읽었습니다. 기사는 프랑스 원전 프로젝트들을 나열했어요. 핀란드 올킬루오토, 프랑스 플라망빌, 영국 힌클리 포인트 모두 지연됐습니다. 올킬루오토는 12년 지연됐어요. 예산은 3배로 불었습니다. 플라망빌은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었어요. 힌클리 포인트도 일정이 계속 밀렸습니다. 기사는 물었어요. 이게 안전 때문인가? 아니면 비효율 때문인가? 전문가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독일 에너지 연구소 교수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습니다. 혁신을 멈췄어요. 그 사이 한국은 발전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프랑스는 멈췄고 한국은 발전했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댓글들을 봤습니다. 독일 독자들이었어요. 우리도 프랑스 원전 짓고 있는데 지연투성이다. 한국이 나았을 것 같다. 유럽은 반성해야 한다.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유럽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상사에게 기사들을 전달했습니다. 상사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는 자료를 정리해서 갔습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언론 반응 정리해봐.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기사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어요. CNN, 파이낸셜 타임스, 슈피겔 모두 한국에 우호적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어요. 완전히 바뀌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프레임이 역전됐어요.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프랑스 반응은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프랑스 언론 기사들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보도량이 줄었어요. 논조도 약해졌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과거 지연 사례들이 재조명되고 있어요. 방어하기 어려울 겁니다. 상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균열이 생겼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럽 내부에서도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트위터였습니다.
업계 사람들이 한국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원전 엔지니어가 썼습니다. 한국 대응 속도는 인상적이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리트윗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빠른 게 나쁜 게 아니다. 느린 게 안전한 것도 아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칠 뒤 업계 포럼이 열렸습니다. 런던이었어요. 저는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주제가 원전 건설 효율하였어요. 첫 발표자가 프랑스 대표였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라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천천히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중 반응이 미지근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문 시간이었어요.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핀란드 프로젝트는 왜 12년 지연됐습니까? 프랑스 대표가 당황했어요. 그건 복합적인 이유가. 다른 청중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를 제 시간에 완공했는데요. 프랑스 대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전 기준이 다릅니다. 청중 한 명이 웃었어요. 한국도 국제 기준 따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프랑스가 수세에 몰리고 있었어요. 다음 발표자가 한국 대표였습니다. 그가 올라왔어요.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효율과 안전 모두를 추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빠르다고 불안전한 게 아닙니다. 느리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아랍에미리트 운영 기록, 안전 등급, 최근 위기 대응 사례 모두 명확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긍정적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역전됐어요. 포럼이 끝나고 저는 상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봤습니까? 상사가 대답했어요. 봤어. 프랑스가 무너지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론이 한국 쪽이에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 안 났어. 사우디가 뭘 선택할지 몰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그날 밤 저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업계 매체였어요. 새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원전 시장의 지각 변동, 부재가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 독점 흔들리나? 저는 기사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각 변동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0년간 굳건했던 땅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우디 발표를 한 달 앞두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각국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때 상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이거 봐. 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프랑스 외교부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읽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원전 안전성과 동맹의 책임.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가 주요 동맹국들에게 보낸 문서였어요. 미국, 영국, 독일, 사우디.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원전은 단순한 상업 프로젝트가 아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따라서 검증된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 신규 진입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봐? 저는 대답했어요. 마지막 카드입니다. 외교 압박이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니까 정치로 가는 거지.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발송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이었어요. 이미 각국에 전달됐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우리 정부 반응 확인해봐. 저는 국무부에 연락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프랑스 서한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내용 검토 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논리는 있어요. 원전은 민감하니까요. 하지만요. 담당자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타이밍이 의도적이에요. 사우디 발표 직전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입장은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의가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무부가 검토 중이래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백악관 회의 소집됐어. 내일 오전이야. 너도 참석해. 저는 놀랐습니다. 백악관이요. 네. 큰 회의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상황실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모두 고위급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프랑스 서한을 설명했어요. 그들의 주장을 요약했습니다. 안전, 동맹, 책임. 국방부 대표가 물었습니다. 프랑스 의도가 뭡니까? 국무부 차관이 대답했어요. 한국을 배제하려는 겁니다. 동맹이라는 명분으로요.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동맹입니다. 국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의장이 저를 봤습니다. 제임스, 기술적으로 어떻습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과 프랑스 비교표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국제 기준을 충족합니다. 안전성은 검증됐어요. 차이는 경험과 속도입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저는 설명했어요. 프랑스는 50년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로젝트들은 지연됐어요. 한국은 경험이 짧지만 빠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제 시간에 완공했고요. 국방부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공급 지연은 누구 쪽이었습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럽 공급사였습니다. 독일 업체가 한국 부품 출하를 지연시켰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의도적이었나? 저는 대답했어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의심스러웠어요.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 독일 업체는 프랑스 계열사입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방해 공작이었다는 거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자체 제작으로 전환했습니다. 2주 만에 성공했어요. 의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2주요? 네. 핵심 부품을 새 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제 인증도 통과했고요. 국방부 대표가 말했어요. 대응력이 뛰어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균열도 48시간 만에 해결했어요. 의장이 자료를 보며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프랑스 서한에 어떻게 답할까?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가야 합니다. 프랑스는 오래된 동맹이에요. 국방부 대표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사실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공급 지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장이 저를 봤어요. 제임스, 내 의견은 뭐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프랑스는 느립니다. 지연 사례가 많아요. 한국은 빠릅니다. 일정을 지켰고요. 의장이 물었어요. 안전성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 대응이 빨라요. 문제가 생겨도 빠르게 해결합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중요하네. 회의가 1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찬반 의견이 오갔습니다. 프랑스를 지지해야 한다는 쪽과 데이터를 봐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었어요. 마침내 의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중립을 유지한다. 사우디가 선택하게 하자. 하지만 데이터는 공유한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국무부 차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임스. 네.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화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결정이야. 사실이 중요하니까.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상사가 말했습니다. 중립이라. 네. 데이터를 공유한답니다. 상사가 웃었어요. 그럼 한국이 유리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그날 저녁 프랑스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불만을 표시했어요. 동맹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항의는 없었어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데이터를 반박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의 마지막 카드가 막혔어요. 외교 압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우디 결정뿐이었어요. 누가 선택받을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발표일이 다가왔어요. 사우디 에너지부가 공식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리야드 시간으로 오전 10시였어요. 워싱턴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일찍 나왔어요. 다른 직원들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상사가 회의실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터를 켰어요. 사우디 에너지부 공식 사이트를 띄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대기 화면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2시 50분이었어요. 10분 남았습니다. 상사가 말했어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상사가 웃었어요. 솔직하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유리하다고요. 데이터가 말해줬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위기 대응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어요. 정치는 데이터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오전 3시가 됐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단상에 섰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랍어였어요. 저는 영어 자막을 봤습니다. 우리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모든 제안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기술, 비용, 일정, 안전성.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들었어요. 그리고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4기 건설 계약 업체는 잠깐 멈췄어요. 한국 컨소시엄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환호했어요. 상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뛰어난 기술력과 일정 준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위기 대응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발표는 끝났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한국이 이긴 겁니다. 상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맞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프랑스 반응 확인해봐.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프랑스 언론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아직 속보가 안 떴어요. 몇 분 뒤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사우디, 한국 선택. 짧은 기사였어요.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논평은 없었습니다. 댓글도 없었어요. 저는 다른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르몽드였어요.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이 담담했어요. 프랑스, 사우디 계약 불발.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이 선정됐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프랑스 대표단 반응은 없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찾았어요. 리야드 현장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보였어요.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이 보였어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들은 조용히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카메라가 따라갔어요. 복도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걷고 있었어요. 기자가 다가갔습니다.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결과는 존중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뭔가 느꼈습니다. 끝났구나 싶었어요. 50년 독점이 무너진 겁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요. 오전 4시쯤 글로벌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어요. 저는 헤드라인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번 계약은 원전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썼어요. 프랑스 독점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고요. 전문가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영국 에너지 연구소장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의 성공을 보고 다른 나라들도 제고할 겁니다. 프랑스는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다. 정확했어요. 독일 슈피겔도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유럽의 자만이 부른 패대. 제목이 도발적이었어요. 내용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유럽은 과거에 안주했다. 기술 혁신을 멈췄다. 그 사이 한국은 발전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했다. 이제 시장이 답했다. 저는 기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럽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패배를요. 오전 5시쯤 프랑스 정부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성명이었어요. 짧았습니다. 사우디의 결정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앞으로도 원전 분야 선도 국가로 남을 것이다. 그게 전부였어요. 항의도 없었습니다. 재검토 요구도 없었어요. 저는 성명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상사가 회의실로 사람들을 불렀어요. 모두 모였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정리하자. 한국이 이겼어. 프랑스는 물러났고 이게 뭘 의미하나? 한 직원이 대답했어요. 시장 재편입니다.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중동 판도 변화요. 상사가 저를 봤어요. 제임스. 내 생각은.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패권 전환입니다. 원전 시장에서 프랑스 독점이 끝났어요. 이제 경쟁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였어요. 그 이후 중동 전쟁이 생겼고 더 이상 사우디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완공 현장 점검차 왔었어요. 공항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렀어요. 창밖으로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앞을 봤습니다. 멀리 구조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전이었습니다. 차가 가까워졌습니다. 거대한 냉각탑이 나타났어요. 하얀 돔도 보였습니다. 경납 건물이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지어졌구나 싶었어요. 게이트에서 신분 확인을 했습니다. 통과했어요. 차가 부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차가 섰습니다. 저는 내렸어요. 열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40도는 넘는 것 같았어요. 한국 현장 책임자가 나왔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제임스 씨. 네, 그러게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경시켜드릴게요.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했어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제어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1호기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2호기는 다음 달 시작해요.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그래프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출력, 모든 게 정상 범위였어요. 녹색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제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사우디 측이 만족해하고 있어요. 일정도 지켰고 품질도 좋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프랑스 반응은요? 책임자가 웃었어요. 조용합니다. 할 말이 없나 봐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강했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다시 썼습니다. 냉각탑을 올려다봤어요. 거대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이거 아세요? 뭡니까? 원전은 단순 발전소가 아니에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책임자가 말을 이었어요. 연료 공급 계약이 수십 년이에요. 기술 지원도 계속 필요하고요. 운영 인력 교육도 우리가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한번 파트너 정하면 바꿀 수 없어요. 모든 게 묶여 있거든요. 그게 원전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수십 년 동맹이요. 맞았어요. 원전은 그런 거였습니다. 단순 계약이 아니었어요.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탔습니다. 부지를 나왔어요. 사막 도로를 달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원전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게 뭘 의미하는지요? 한국이 중동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수십 년간요. 프랑스가 잃어버린 자리였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샤워를 했어요. 시원한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씻겨 내려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지난 2년을 떠올렸어요. 정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동부가 어둠에 빠졌어요. 그 어둠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프랑스가 먼저 움직였어요. 빨랐습니다. 대통령 친서, 회담, 언론 공세, 완벽했어요.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보험료를 올렸어요. 공급을 막았습니다. 언론을 동원했어요. 외교 채널을 썼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험료가 올라도 버텼어요. 부품이 막히자 직접 만들었습니다. 2주 만에요. 현장에서 균열이 생기자 48시간 만에 해결했어요.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한국이 할 수 있을까?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안전성은 괜찮을까?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줬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문제가 생겨도 해결했습니다. 증명을 했어요.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 야경이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어두웠던 도시요. 이제는 밝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기로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임계점, 그 단어를 썼어요. 물리학 용어였습니다.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지속되는 상태요. 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었어요. 어느 순간 질서가 바뀌는 지점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요. 저는 그 단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었다고요. 원전 시장이 바뀌었어요. 프랑스 독점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어요. 한국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우디 다음은 어디일까? 중동의 다른 나라들일까? 아프리카일까? 동남아시아일까? 모두 가능했어요. 한국이 증명을 했으니까요.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요. 믿을 수 있다는 걸요. 저는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리야드의 밤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요. 패권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50년간 프랑스가 쥐고 있던 것이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한 거라고요. 교과서에 실릴 순간이요. 사우디 원전 계약, 한국 선적 2026년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론 부족했어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가요. 프랑스는 압박했어요. 한국은 돌파했습니다. 프랑스는 막으려 했어요. 한국은 뚫었습니다. 프랑스는 멈추라 했어요. 한국은 계속 갔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저는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 비행기로 워싱턴에 돌아갑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상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쓸까? 한국이 이겼다. 프랑스가 졌다. 시장이 바뀌었다.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임계점을 넘었다는 거요. 질서가 바뀌는 지점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새로운 시대가요.